네, 3프로 모닝 라이브 오늘은 BML입니다. 배터리 모닝 라이브로 배터리 성애자, 배터리만 보는 사람 한 분 모셔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저희 SML에 나오셔서 그때도 강한 인상을 아마 좀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김지훈 대표님이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때 반갑습니다. 제가 오셨을 때 막 저 영화 배우 같이 생기셨다고 말씀을 좀 드려서 그때 이제 살짝 긴장하셔서 충분히 다 그 준비하셨던 얘기를 못 하셨었죠. 네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남은 얘기 포함 2차전지 최근 분위기는 좀 보고 계시죠? 네, 일단 그 전에 배터리를 엄청 좋아하고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긴 하는데 배터리만 보는 건 아니고요. 산업 전반적으로 다 보는데 네. 아직 안타깝게도 배터리를 대체할 만한 막 뚜렷한 대한 산업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런 거지 배터리만 보는 건 아닙니다. 예전에 네. 다른 것도 많이 하셨고. 네, 다른 전 업종에 다 투자를 하는데 지금은 배터리에 집중 투자하고 지금은 있습니다. 배터리 집중 네네. 투자. 근데 저분 말씀 정말 저는 인상적인 게 네.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배터리 이후에 뭐가 좀 있을까? 그래가지고 야, 리오프닝 되면은 좀 관광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잘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신라 호텔 팍 떨어지고 그리고 다음에 뭐가 있을까 했고 장기적으로 뭐 방산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산업들은 또 이게 좀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로봇이니 AI니 뭐 메타버스 이렇게 다 해봐야 가나 싶으면 또 다시 좀 쉬고 쉰다 좀 많이 더 하락하고. 산업의 성숙도가 거기는 아직 조금 더 기다려야 되니까 약간 테마성이 좀 있는데 그런가 봐요. 2차전지는 실적 가시성이 좀 높다 네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여전히 매력적입니까 배터리는? 네, 최근에 빠져가지고 욕은 엄청 먹는데 진짜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욕 좀 먹어요? 엄청 욕 먹습니다. 진짜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네. 사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갖고 가시기에 마음이 부담이 되시면 그냥 다 파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내 마음의 크기만큼 가져가시고 이건 딴 방송에도 얘기하긴 했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주식이 계속 완전 수직 상승하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장이 꺾이지 않은 이상 중간중간에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조정을 주는데 있을 수 있다. 그게 저는 추세 하락이라고 절대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추세 하락으로 보려면 네. 제가 그렇게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가 꺾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숫자가 꺾이지 않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건 좀 진짜 안타까운 건데 특정 종목을 좋아하시는 분이 딱 시야가 딱 이렇게 딱 옆도 안 보고 다른 종목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다른 종목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막 본인만의 뇌피셜로 막 엄청 그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그러니까 제가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기를 안 하면 뭐 기간의 앞잡이라니 뭐 엄청나게 무슨 본인이 뭔데 기관의 앞잡이야. 그러니까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제발 그렇게 제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얘기 안 한다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 엄청나게 위대한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다만 제가 말하는 시점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냥 가격적으로 부담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다른 뭐 LNF를 얘기하면 또 뭐 기간의 앞잡이네 뭐 어디랑 결탁돼 저 그냥 일반 개인 투자자고요.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포스코 퓨처엠하고 저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숫자로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이 3년 동안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 성장률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3%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른 방송에서 욕먹은 걸 왜 여기서 한풀이라고 있어요? 아니 한풀이가 제일 큰 채널이고 제일 많이 보시니까요. 그래서 3%에 꼭 하고 싶은 말이? 3%에 꼭 하고 싶은 말은 여의도의 애널리스트는 많이 부르시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채널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업계에 계신 분들 부르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 예를 들어 에코프로뱀 사장, CEO 아니면 뭐 LG화학 CFO 이런 분들 불러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업에 계신 분? 네, 꼭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까요?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섭외가 됐었는데 그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되게 커지다 보니까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아주 눈여본 게 그 권 팀장님이 그 고려아연 압권에서 한 거 굉장히 그 부사장님 나와서 내용이 좋았거든요. 그 주변에 많이 알리기도 했는데 그런 것처럼 꼭 주가 관련된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기술에 대한 진척도 성장 그다음에 전체적인 산업의 파이 이런 거를 업계에 계신 분이 제일 정확하게 알죠. 그거를 꼭 좀 참 많은 분들 고민이 모셔줬으면 있어요.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섭외에 응하지 않으실 가능성도 있는 건데 뭐 그건 이제 차치하고라도 나오셨는데
다음 날부터 주가가 올라. 그럼 우리는 그러면 또 이제 완전- 기업의 앞잡이 그렇게 되는 거고 빠지면 빠지면 공매도 세력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좀 민감하긴 합니다, 사실. 네. 저희는 항상 그 길앞잡이 역할을 하는 그런 네, 훈훈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점도 있다는. 사실 뭐 삼성전자 정도 되면 이재용 부회장 왔다, 그러면 괜찮죠, 그 근데 정도는. 2차 전지 회사들이요 시가총액이 커져서요 그렇게 3% 한번 나왔다고 주가가 움직인다고 하면 그거는 그 회사의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아, 그럴까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빨리 오늘 준비한 얘기로 좀 넘어가죠. 네. 아 이거 중요한 얘기여가지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에 요즘에 저 보고서들도 네. 일부 애널리스트들이 좀 이전과는 목표가를 많이 낮춘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읽기에 따라서는 거의 뭐 매도에 가까운 보고서들이 좀 네. 종종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해석하는 분들이 2차 전지 아마 사신 분들은 저 기관들 저것도 담합해 갖고 뭐 하려고 하는 것 같다는 그냥 그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아니면 저런 리포트가 이제 충분히 나올 만한 가격이 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근에 리포트들이 과거와는 좀 약간 온도가 좀 달라졌죠. 네네. 예. 그 실적 추정에 대한 개인의 시각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 애널리스트들의 네네. 그러니까 뭐 애널리스트 분의 뭐 의견을 무시할 이유도 없는 거고, 네. 사실 개인 투자자분이 생각하는 시장에 대한 그 뭐 점유율이라든지 매출과 이익의 성장률에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그 저는 계속적으로 그때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5가지 측면에서 사실은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전혀 변한 게 없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캐펙스 투자인데요. 캐펙스 투자가 지금 연평균 셀과 소재와 장비를 다 포함해서 35%가 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가 매출액 성장률과 이익의 성장률인데, 포스코 퓨처엠 같이 시가총액 25조 정도나 굉장히 큰 사이즈에 있는 회사가 매출 성장률이 3년 동안 2025년까지 물론 추정치예요. 약 80%가 나오고요. 이익 성장률이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의 침투율인데요. 시장의 침투율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3월달 데이터의 글로벌 전체 침투율이, 물론 중국은 지금 굉장히 목에 차고 있는 상태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한 네네. 28% 정도 나오니까 근 30%가 되고, 근데 미국과 유럽을 포함하면 여전히 14%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 침투율이 네, 예. 신차 기준입니다. 근데 네. 그거를 휘발유나 경유차나 다 합치면 더 떨어지죠. 10% 미만으로. 예. 그래서 그런 네 가지 조건에 아직 부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장률이 둔화된 측면이 아니고, 그 뭐 애널리스트 개인의 생각에 따라 뭐 여러 가지 그 추정치가 달라질 수는 있는데, 뭐 하다못해 예를 들어 뭐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수산화 리튬에 대한 그 뭐 가격 관련돼서는 네네네. 조금 좀 과도하게 해석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 이슈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수산화 리튬 가격 이슈가 어떤 건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산화 리튬 가격 이슈. 네, 네. 그게 지금 좀 최근에 좀 떨어졌나요? 많이 떨어졌죠. 예. 그렇죠. 중국에서 수입되는 거. 네네. 작년 말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이 좀 분분하게 있었던 거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그게 같아요. 떨어지면 이른바 뭐 양재 회사들이 오히려 좋다는, 원가 절감이 좋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고, 그게 떨어지면 수익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그런 해석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매출 쪽에서 조금 안 좋은 게 있죠. 이게 리튬 가격이 연동돼 있으니까 판가가 떨어지니까. 판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어차피 판가 연동돼 있는 거니까 수익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뭐 이렇게 또 해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김진 대표님 가지고 오신 그 표 중에 네네. 첫 번째 표가 네. 2차전지 수익률 현황 네네. 표를 네네.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첫 번째로 수익률 현황을 보여주시고 계신지 네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수익률 현황, 이게 지금 평균 수익률이 1월 달부터 5월 달 데이터고요. 평균 MDD라는 건 최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가져온 이유는 2차 전지하면 다 막 100%씩 오른 걸로 생각하는데, 어제 기준인가요? 네, 어제 종가 기준입니다. 네. 철저하게 이거를 다 쪼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가 164% 올랐는데 원자재 1등인 에코프로가 466% 올랐기 때문에 이 한 종목이 원자재 전체 평균을 올린 거고요. 원자재가 다 오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양극재도 97.7%인데 코스모 신소재 한 종목이 218% 수익률 나타내면서 양극재 전체 또 수익률을 거의 100% 넘게 올렸고요. 음극재가 지금 26%인데
나노 신소재 한 종목이 음극재 도전재 나노 신소재 한 종목이 76% 올렸고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냥 2차 전지가 다 올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맞지가 않고요. 이렇게 2차 전지 밸류체인별로 다 쪼개봐야 된다. 그리고 이 MDD 값을 가져온 거는 고점에 사서 물리신 분들이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원칙이고요. 네. 여기 보시면 굉장히 그 견조하거든요. 1등주는 배터리 셀부터 먼저 1등주 MDD 값 보시면 고점 대비 11%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가 가장 양극재 단에서 상승률이 제일 높았는데 연초 대비 고점 대비 16%밖에 안 빠졌고요. 음극재 단에서 가장 높았던 나노 신소재 마이너스 28%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해액이나 분리막은 상당히 좀 하락률이 크죠. 고점 대비. 그래서 이렇게 그 밸류체인별로 디테일하게 쪼개서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투자를 만약에 2차 전지에서 하신다면 저는 양극재, 음극재, 원자재, 뭐 장비, 그다음에 뭐 전액 이 정도를 좀 그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해서 하시면 좋지 않을까. 양극재 좋아하시는 분은 양극재가 당연히 맞아요. 그거 배터리 원가에서 40% 차지하고 너무 중요한 거 아는데 네. 양극재가 단기간에 과도하게 오른 부분이 있으니까 양극재만 갈 수는 없거든요. 양극재만 필요한 건 절대 아니거든요. 네네. 음극재, 도전재, 전액, 분리막 골고루 다 필요해요. 근데 물론 워낙 그 양극재가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양극재가 중요한 것뿐이지 양극재만 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음극재, 도전재, 전액, 장비주 같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전액 쪽이 그러니까 양극재가 이게 뭐 다 같이 필요한 건 알겠는데 그 양극재가 많이 필요한 것을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 네. 그럼 전액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추가적인 공급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좀 있지 않았었어요? 저도 그 얘기 때문에 전액 쪽에서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데가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네, 그거는 후성 같은 경우는 그 리튬염 그 원소재가 가격이 폭락해서 빠진 부분이 있고요. 1등 업체인 제가 전에는 엔캠만 보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가장 현지화가 잘 돼 있거든요. 가장 그 전액의 특징이 특수 저장 용기가 필요하고요. 보관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3개월 이내. 그러니까 현지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실으려면 물류비, 특수 용기비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리고 전액 같은 경우도 뭐 틴치를 포함해서 압도적으로 1, 2, 3등이 다 중국이 싹쓸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소위 말하는 IRA나 CRMA법이 그 양극재만 우리나라 거 중국 걸 배제하는 게 아니고요. 음극재, 도전재, 전해액도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쵸. 근데 전해액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현지 그 세부 법안의 광물이냐 세부 부품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미 전해액 같은 경우는 미국 공장이 진출해 있어요. 지금 엔캠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는 1, 2, 3등이 다 중국 업체고 4등이 엔캠인데 당연히 그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많이 뺏어올 거라고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엔캠 실적 추정치 보면 2024년, 2025년 다 연평균 매출 성장이 100% 정도 나옵니다. 물론 추정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대표님은 지금 2차 전지 소재 특히 이제 업체들이 약간 가격 조정을 받고는 있으나 네. 결국은 다시 갈 친구들은 여기 2차 전지밖에 없다고 여전히 판단하고 계시는 거죠? 네, 물론 여기서 10% 20% 더 빠질 수 있어요. 그건 몰랐는데 그거 자체가 이 소위 말하는 지금의 주도주의 자리를 전 놓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계속적으로 체크해보는 게 거래량 거래대금인데요. 네. 거래량 거래대금은 그렇게 크게 줄지 않고 있고요. 반도체나 바이오 얘기하시는데 반도체에 저도 누구보다 관심이 많고 반도체 업계 일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은데 네. 여의도가 보는 시각이랑 다르게 반도체는 그렇게 급하게 회복이 되긴 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가 상승하고 네. 재고 주기가 짧아지는 걸 완벽하게 확인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더 안전하다고 보고 있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 투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고. 네네네. 어떻게 보면은 숫자도 들쑥날쑥하는 구간이 많고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동안 계속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다른 업종 대비 엄청나게 차별화돼서 올라가는데 최근에 주가가 뭐 20, 30% 빠진다고 네네. 흔들리면 주식 투자 안 하시는 게 낫죠. 그러면은 그 실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뭐 매출 성장세, 뭐 실적 성장세도 네네. 그렇고 최근에 이제 실적들을 다들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럼 손에 잡히는 그 숫자들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네. 계세요?
지금 1분기 실적 업데이트해서 가져왔는데 에코프로비엠 뭐 영업이익 다소 조금 줄었다, 뭐 컨센보다 약간 줄었다 논란은 있지만 여전히 1분기 작년 1분기 대비해서 200% 넘는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단에서는 매출 역시도 지금 2조 110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전체 사업부 중에 첨단 소재 비중이 첨단 소재가 양극재가 포함된 사업부거든요. 첨단 소재 사업부에서만 영업이익 2,030억으로 분기 첨단 소재 또 영업이익 최대 실적을 냈고요. LG화학은 특징적인 게 지금 양극재 업체들 공격받는 게 영업이익률이 너무 낮다. 5%대, 6%대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LG화학의 양극재 사업부는 8% 영업이익률 나왔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지금 3분기 연속으로 5조대 매출이거든요. 엄청나게 실적이 좋습니다. 지금 1분기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 매출 5조 3,548억이 나왔고요. 근데 삼성 SDI가 계속 강조했던 거는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인데 그쵸. 영업이익이 좀 줄었어요. 한 8%대로. 근데 요거는 삼성 SDI도 100% 자동차 전지 쪽이 아니거든요. 배터리만 자동차 배터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건설건기나 이런 전동공구 툴, 뭐 그다음에 뭐 이바이크, 그다음에 농기계 뭐 다양한 그 BIT 산업에 그 포지션이 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 영업이익을 좀 갉아먹었는데 요게 하반기에 자동차 전지 부분 매출이 더 커지면 삼성 SDI도 다시 9%나 10%대 영업이익 나올 거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거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비교한 건데 포스코 퓨처엠도 1분기에 상당히 영업이익률이 안 좋았는데 요건 또 이유가 있더라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홀딩스의 리튬하고 니켈 그 원자재를 완벽하게 공급받는 게 아니고 1분기 실적에 반영된 거는 완성차 업체한테 사급받은 걸로 썼기 때문에 그게 영업이익률이 1.8%까지 빠졌는데 요것도 지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 6%대까지 회복이 될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분기 매출은 LG화학이든 포스코 퓨처엠이든 기대했던 것보다 사상 최대 매출을 찍고 있습니다. 매출이. 네. 그리고 요건 포스코 퓨처엠 수주 현황인데요. 수주 현황 보면 포스코 퓨처엠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비엠이 너무 좋은 회사지만 에코프로비엠이 아직 그 큰 공급 계약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좀 LG 엔솔 향으로도 지금 물량이 나올 거로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아서 그 부분이 당연히 실적에 애드되면 당연히 실적 추정치가 훨씬 올라갈 걸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포스코 퓨처엠은 LG 엔솔 4월 달에 지금 30조 약 30조 2,500억 정도 수주가 받았고요. 삼성 SDI 향으로 40조 받았죠. 그다음에 GM 얼티엠 셀즈로 음극재 1조 받았고 양극재 13조 7천억 받았어요. 요 수주 금액만 93조거든요. 그렇죠. 9조 3천억도 엄청난 건데 93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실적이 계속 나눠져서 레깅으로 반영되는데 계약 기간 보시면 2029년하고 2032년이에요. 그러니까 네. 계속 2026년까지 매출 성장률이 80% 이상, 영업이익 성장률이 80%밖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왼쪽에 있는 표는 2021년까지만 해도 해외 비중이 낮았어요. 근데 해외 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지금 벌써 작년에 해외 비중하고 국내 비중의 차이가 10% 이상 났고요. 올해는 25%까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해외 수익 비중 커질수록 양극재 수출 지금 4월달 양극재 수출 단가가요 굉장히 빠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55불대 아주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스코 퓨처엠이나 해외 수출 많이 하는 에코프로비엠, LG화 지금 다 그 수출 단가를 잘 받기 때문에 마진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1분기 실적이 다 좋습니다 지금. 그래서 논란이 많이 있는 대주전자재료하고 나노신소재 그거는 아직 실적이 안 나왔어요. 그거까지 업데이트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실적이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네. 실적 내야 되는 시기가. 네. 다음 주까지면 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안 나왔다. 안 나왔습니다. 네. 이게 실적이 너무 많아서 계산하느라고 못 내는 거야? 아니면 보통 그렇진 않죠? 예, 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실적 잘 나온 거는 말씀을 주셨는데 앞으로 실적 잘 나올 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주식이 원래 미래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이니까 셀단에서는 역시나 압도적으로 LG 엔솔이 지금 2025년 추정치까지 다 나왔는데 매출 성장률 35%고요. 영업이익 성장률 93% 나옵니다. 네. LG 엔솔 같은 경우는 올해 처음으로 이제 1분기에 첨단 생산 세액공제 1,003억이 반영이 됐잖아요. 요게 아마 지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지금 1분기에 1,00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연간으로 아마 올해는 아마 한 8천억 정도? 그다음에 내년에 한 1조 한 6천억 정도? 2배 단위로 뜁니다. 그다음에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한 3조 이상
그냥 현금으로 생산세액공제가 들어오면 이익률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LG 엔솔도 이익률 낮다고 엄청 욕을 많이 먹는데 이익률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3년 평균 20.7% 매출 성장률 나오고 영업이익 성장률 26%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GM하고 지금 그 최근에 5조 맺은 거에 대한 이게 실적 추정치가 이거 네이버 제가 컨센 갖고 오면 왜 네이버 컨센 갖고 하냐 그냥 제일 누구나 편하게 볼 수 있는 데이터니까 네이버 컨센 갖고 하는 거고요. 물론 삼성 SDI 더 좋게 보는 애널에 따라 이 실적 추정치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데이터, 이 네이버 컨센 데이터에는 GM에 그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향 여지가 있다. 네네. 그리고 제일 좋아하시는 에코프로 말씀드리면 어마어마합니다. 3년 평균 성장률이 매출 성장률이 47%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익 증가율이 50% 나오는데 이익 증가율 관련돼서 2025년은 추정치가 네이버에 없어서 저는 그냥 보수적으로 23년과 24년의 평균치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5년에 얼마든지 더 추정치가 올라갈 수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전체적인 3년 셀, 소재, 장비 전체 평균이 이익단에서 39%, 매출단에서 22% 이렇게 3년 평균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 업종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 다른 거보다 네. 저분이 뭐 전문 투자자 아니시잖아요. 개인 투자 하시는 거잖아요. 개인 전업 투자자입니다. 전업으로 네, 하시는구나. 전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많은 기업들의 숫자를 이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면서 이거를 그러니까요. 자기만의 어떤 로직을 가지고 하신다는 게 와 이게 되게 정말 열심히 하시는구나 싶었는데 이렇게 좀 자기만의 기준이 좀 있어야 투자를 할 때 좀 내려가도 덜 무섭고 그렇죠. 올라가도 좀 단단하게 자신이 좀 좀 있는 있고. 거고. 예. 만약에 그러면 우리 대표님은 지금 아마 전부터 투자를 하셨을 테니까 더 지금은 뭐 수익이 좋으시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지금 뭐 한 1억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할 때 역시 2차 전지 집중 투자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 지금 가격에도. 네, 그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제 계좌 가지고도 뭐 계좌 까라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진짜 저는 일단 저는 당연히 전업으로 밥만 먹고 하기 때문에 이거 차트의 흐름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단기 계좌는 당연히 샀다 팔았다 하고요. 2차 전지 가지고도. 장기 계좌는 2차 전지 안 건드려요. 저도 최근에 대주전자 나노신소재 사서 엄청 물렸고 근데 걱정을 1도 안 합니다. 뭐 20%씩 다 물렸고요. 지금 만약 1억을 저한테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 당연히 1억 가지고 지금 2차 전지 더 많이 빠졌잖아요. 30% 넘게 빠졌거든요. 평균적으로. 골고루 할 것 같아요. 저는 양극재만 절대 투자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욕을 먹고 있는 음극재, 도전재 훨씬 매출과 이익 성장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네. 저는 양극재보다 음극재, 도전재 비중을 높이고 양극재 중에 많이 빠진 게 그래도 최근에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 많이 빠진 거고요. LG화학은 거의 안 올랐어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하고 LG화학 그다음에 포스코퓨처 이렇게 세 종목에 넣겠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지금 현재 뭐가 현금이 있다면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한국어 공부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했습니다. 키아누 리브스 오셔가지고 외국인 같아. 아무리 화면을 보면 더 그래. 그래서 한국어를 왜 이렇게 잘하시나 하는 생각이 갑자기 좀 드는데 이게 그 셀 회사, 소재 회사, 장비 회사가 사실 배터리를 묶여 있으니까 그런데 그 셀 장비 그 소재가 좀 특성들이 좀 다른 점도 있어요. 그냥 가니까 다 같이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장비냐 소재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성격들이 있나요? 장비 같은 경우는요. 그 반도체 장비랑 아까 비슷한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에 이슈가 모멘텀이 있으면 급격하게 올랐다가 조금 이렇게 많이 또 조정할 때는 많이 조정이 나오니까 변동성이 좀 큰 것 같고요. 오히려 가장 안전하게 그냥 꾸준히 계속 우상향하는 건 역시나 소재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셀은 아무래도 삼성 SDI 그다음에 LG 에너솔루션 뭐 SK 이노베이션 다 덩치가 크고 무겁다 보니까 시가총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확실히 상승률이 작고 워낙 소재가 중요하다, 소재가 강하다, 그다음 소재의 기술력이 있다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소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레포트 나오는 거 봐도 소재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왜냐면 소재가 굉장히 밸류 체인이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투자하기도 가장 좋은 거는 그 실제 성장률로 봐도 셀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데 성장률 측면에서도 소재가 좀 월등히 앞서 있습니다. 네. 이게 진짜 면밀하게 보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보면서 제가 궁금했던 거, 제가 고민했던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은데 시간은 다 됐어요.
네, 아직 2분 남았어요. 네네네. 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잖아요. 네네네. 캐펙스가 많이 들어가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이 회사들이 자금 조달을 좀 해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럼 어느 순간인가 뭐 증자가 됐든 전환사채 발행이 됐든 네네. 이런 상황이 나올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거 굉장히 좀 그 소위 말하는 재무구조에 엄청 부담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LNF 같은 경우도 최근에 교환사채 뭐 발행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래서 그 포스코나 LG화학이나 그러니까 생각보다 현금 흐름이 좋은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비움 같은 경우도 이거 표는 안 가져왔는데 올해하고 내년하고 포스코나 LG화학 대비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움이 작으니까 말씀드린 건데 굉장히 현금 흐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기본적으로 전 150% 보는데 150% 3년 내내 미만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계속 조 단위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업체별로 당연히 쪼개져서 봐야 되고요. 물론 일부 업체가 뭐 그 부채 비율이 뭐 예를 들어 200%가 넘어가는 회사들도 있고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사채 전환 사채 발행으로 하는 것 때문에 재무 구조가 악화돼서 만약에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저는 그게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그게 오히려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금 조달해 가지고 딴 데 쓰는 게 아니라 운용 자금이 아니고요. 캐펙스 투자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자금 조달 한다 그러면은 좀 약세를 보일 수는 네. 있겠으나 그게 캐펙스 투자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으로 보시네요. 돈은 언제 남아요? 돈은 언제 남나요? 그렇게 예를 들어 캐펙스 투자 계속 해야 되잖아요. 네. 예전에 그 아마 LG화학이 그랬나 LG 디스플레이가 그랬나 하여튼 계속 새로운 저 공정 계속 디스플레이였나요? 계속 하여튼 뭐 판매는 어쨌든 꾸준히 되는데 계속 이제 캐펙스 투자하다가 결국 돈이 안 남아서 주가는 못 갔던 그런 상황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2차전지 소재나 혹은 뭐 지금 투자하고 계시는 이런 종목들은 돈이 본격적으로 벌리는 즉 매출만 찍히는 게 아니고 이익이 남는 시점은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실제 이익이 나고 있고요. 이미 나고 있어요. 네, 이미 나고 있습니다. 이익이 엄청나게 지금 100%씩 성장하고 있고요. 그 투자가 캐펙스 투자가 무한정 투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26년 이후로는 급격하게 둔화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2026년 이후로는 이미 쌓아놓은 캐펙스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영업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이익률이 더 올라가겠죠. 그 26년 이후로는. 그러니까 정프로님 말씀하셨던 건 저런 거죠. 그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 캐펙스를 내서 쫙 늘려놨는데 갑자기 경쟁이 너무 치열해져가지고 마진율이 확 줄어들어 버리니까 돈을 못 버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는 그런 상황이 된 거라 정프로님 말씀을 연장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으니까 쭉쭉쭉 치고 나가는데 이게 뭐 다른 경쟁사들이 좀 나타나면서 마진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은 그 캐시플로우뿐만이 아니라 이익단도 좀 약해지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마 양극재 업체는 그 정밀화학 베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기존에 있는 업체도 예를 들어 벨기에 유미코어라든지 업체들이 알아서 도태돼서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쵸. 기술 경쟁에서 도태돼서. 그래서 신규 업체가 진입되기는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들만의 리그가 더 견고해지면 견고해졌지 쉽진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배터리 지금 다른 산업 뭘 비교해도 배터리만한 게 아직은 없다. 네,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예, 로봇은 일단 계속 그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 업체는 1조 이상의 매출에 뭐 5천억대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이 투자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매출조차도 1,000억대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숫자 실적에서 게임이 안 나기 때문에 그런 회사를 투자하기가 너무 겁나는 거죠. 너무 압도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네네. 바이오 같은 회사는 어떤 해는 매출이 좋았다가 어떤 해는 이익이 떨어졌다가 실적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그 바이오 기술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2차 전지 또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가 이렇게 많이 업데이트되는 게 없어요. 2차 전지 네, 관련 매일매일 새로운 거 그냥 그래요? 검색만 해도 너무 많이 나와요. 쏟아져 나와요. 근데 그게 안 좋은 뉴스보다 좋은 뉴스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알겠습니다. 여전히 희망적으로 다른 선택에 뭐 별로 고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우리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이제 배터리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정말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자세만큼은 꼭 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예. 예, 저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네. 큰일 났네요. 네. 앞으로도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어쨌든 뭐 아직은 저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대표님 보고 또 투자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네네네. 예, 항상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서 네네네. 예. 혹시 그 다음 거 혹시 발견하시면 반드시 네, 꼭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 네. 그러니까 뭐 종목을 찍어달라 그런 게 아니라 업종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게 네네. 산업별로 지금 어느 산업, 그러니까 이게 주식을 보는 게 아니고 어느 산업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기회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에 이제 관심 가지신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뭔가 대표님도 발견하시게 되면 네. 같이 한번 꼭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봤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SM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김지훈 대표님도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이슈가 있으면 혹은 아마 2차전지 관련해서는 끊임없이 관심들이 많이 있으시니까 뭐 그 관련해서도 다시 한번 좀 뵐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다 같이 함께 인사드리죠 오늘. 예.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